네, 그럼 이제 미적분 풀어보겠습니다. 23번부터 봅시다.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꼴이니까 2가 될 텐데 역수돼야 되니까 여기 2분의 x. 자,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2로 수렴하니까 2의 제곱인 5번이 되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삼각함수 덧셈 정리 1불 탄탄분의 탄마탄 1불 탄탄분의 탄마탄 큰 거에서 빼줘야겠지. 자, 그러면 부모 분자의 3배 해줘서 3 플러스 12 9 빼기 4 해주면 15분의 5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급수가 수렴한다. 그 말은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분모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분자에서 이제 7n이 사라져줘야 되니까 an은 7로 수렴하겠다. 자, 그러면 an 자리에 우리 어차피 7로 수렴하니까 써주면 자, 최고차 개수의 비인 7이 14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26번 자,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나오는 유일한 부등식 샌드위치 정리가 되죠. 일단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분의 bn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 지금 bn이 보이니까 얘를 빼주자. 빼기 2의 n 플러스 1제곱 an 얘도 빼기 2의 n 플러스 1제곱 an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4의 n제곱으로 나누자. 얘도 4의 n제곱 얘도 4의 n제곱 전부 다 4의 n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얘랑 얘가 우리가 극한 보냈을 때 아마 똑같은 값으로 수렴해서 이제 얘가 바로 그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극한 알아보기 위해서 나 조건을 보자. 자, 나에서는 자, 분모가 어때? 얘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 2의 n제곱이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고차 개수비가 마3이 된다는 거니까 자, an은 어디로 가야 돼? an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겠지. 그래야 분자가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an 자리에 우리가 전부 다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제곱을 써주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이 아이의 극한은 4의 n제곱의 개수만 보면은 1분의 4. 자, 얘는 의미가 없고 뒤에 봤을 때 플러스 바뀌고 이 2는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8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8로 수렴하니까 자, 여기 2가 곱해져 있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점 O와 점 A 2,0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그러면 이 지름의 길이가 2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각 AOP가 그러니까 각 POA가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제 알파가 된다는 거지. 자, 그때 선분 OH 길이를 F 세타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OH 길이만 세타로 나타내면 끝나는 거지. 이제 문자 하나고 식 하나 나오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니까 여기 90도. 그러면 선분 OP의 길이는 2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선분 OH 길이는 이제 드디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지금 이 각의 크기가 알파에서 세타 뺀 거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자, 미분 한번 해보면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러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에다가 자, 속미분 해주면 플러스로 바뀌겠지. 참고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알파가 상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타 입장에서 알파는 상수니까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0이라는 정보로부터 우리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대입할 건데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사코마 코사지 그러니까 삼각함수 덧셈 정리 자, 사인 세타에서 알파 마이너스 세타를 빼주면 2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각 변환해주면 코사인 알파 이 값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0 이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지? 코사인 알파는 10분의 루트 10, 즉 루트 10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가 알파고 빗변이 루트 10, 밑변이 1이 되는 거야. 그럼 피타 쓰면 이 길이는 3이 되겠지.
자, 탄젠트 알파는 알파가 예각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3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28번. 자, 문제 괜찮았죠? 자, 보면은 x에 대한 방정식 fx-ft는 x-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 하자.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ft를 우변으로 넘기면 눈에 익숙한 함수가 나옵니다. fx는 x-t 플러스 ft. 자, 이렇게 바라보면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x-t 플러스 ft라는 직선을 그려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이 실근의 개수를 해석을 한다는 거지. 이해되죠? 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교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근데 이 GT가 불연속인 모든 실수 K의 값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K1, K2, K3, K4, K5이다. 자, 총 5개의 불연속점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자, 이때 이 P라는 I가 또 이 문제의 관건인데 이 P는 K2랑 K3 사이에 있고 라고 했어요. 자, 그럼 P가 뭐야? P는 자, f가 이제 연속 함수가 되게끔 이 식이 바뀌는 부분에서 이제 접합 지점이 될 거야. 자, 어쨌거나 그 부분에서는 이 gt 함수가 연속이라는 거지. 왜냐면 얘는 k 값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t 값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자, 그다음 결국 이 문제의 식을 세우는 포인트는 여기가 될 거야. K4는 10이다. 정확한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때 물어보는 건 ln p 값입니다. 이 p가 되는 거지. 자, 일단 문제 대략적으로 파악했으니까 이제 풀어봅시다. 자, 먼저 이제 fx 같은 경우에는 lnx 플러스 3이 어떻게 생겼지? lnx 플러스 3이 이렇게 생겼지. 자, 0부터 p까지는 이제 얘를 따라가고 p부터는 절대값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 절대값 자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어디서 끊겨야 되냐면 그래도 여기 x축 위에까지는 올라와야 이어져서 연속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한 이런 정도의 p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함수가 될 건데 자, 얘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a가 1보다 커. 그래서 lnx를 이제 양수배 해주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 증가함수를 꺾어 올린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 그래프에서 자, p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p가 여기가 될 수도 있어. 자, 만약에 p가 이런 데 있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고, 자, 또는 만약에 p가 이런 데 있게 된다면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제 식이 이어지는 거니까 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자, 요런 두 가지 케이스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F라는 그래프를 두 식을 이제 이어 붙여가지고 만들 건데, 자, 아까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fx는 x-t 플러스 ft 라고 해석을 해서 y는 fx,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릴지 알 것 같고, 자, y는 x-t 플러스 ft라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 이 t,ft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한 직선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기울기 1이 한 어느 정도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lnx 플러스 3에서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야. 즉 얘가 언제 1이 되냐, 바로 x가 1일 때, 즉 1,3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잘 그려볼게요. 자, 1,3을 먼저 찍어주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자, 잠깐만 이거 조금 겹치니까 내릴게요. 자, 여기에 이 lnx 플러스 3이라는 로그 함수가 접하는 거야. 그래서 올라왔다가 여기서 접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현재 1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 다음에 p가 있냐, 여기 전에 p가 있냐에 따라서 또 교점 개수가 달라지겠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p가 이거 전에 있는 경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복제를 시켜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p가 이제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서 이 접선 기울기가 1인 점을 지나서 이제 식이 바뀌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만약에 P가 1 전에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올라오고 끊기겠지. 그래서 뭐 이런데 P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데 P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죠. lnx 플러스 3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래프는 이제 절대값 함수니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증가하는 그래프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꺾여 올라가는 지점 이후에 이런 데 P가 있어서 이 증가 함수를 그냥 이어 붙인 거지. 자, 이렇게 된다면 불연속점이 5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점을 잡아다가 기울기 1인 직선을 그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자, 여기서는 교점이 몇 개야? 2개지. 왜냐면 얘는 계속 올라갈 거고 얘는 계속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만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점이 2개가 나와. 근데 계속 2개, 계속 2개야. 2개, 2개, 2개. 자, 접합 지점에서도 2개. 계속 2개다가 접할 때 이 순간만 교점 개수가 1개로 불연속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부터는 교점이 없어. 그러니까 접할 때만 불연속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1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줄기차게 이어지는 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러더라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을 그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어서, 자, 이제 이 순간에서는 불연속점이 몇 개냐면, 지금 교점 자체가 하나, 둘, 자, 여기 2에서 셋 이렇게 되니까 이 각각의 점의 x좌표가 t가 될 때 불연속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불연속점이 3개야. 자, 그 다음 계속 올라가다가, 자, 이 순간 이 접합 지점에서 다시 한번 넷, 다섯, 여섯 불연속점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이 순간 이 점의 x좌표가 t일 때 7, 이런 식으로 불연속점이 7개나 발생해. 그럼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다시 내리고 우리가 요 두 그래프 접합 지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자, 이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접하게끔 그래프가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치? 잠깐만, 선생님 다시 그릴게. 여기에 접하게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자, 이렇게 될 때는 불연속점이 몇 개가 되냐? 일단 하나, 둘, 셋. 자, 계속 올라가다가 넷, 다섯 하고 끝나니까 불연속점은 5개가 딱 맞지? 지금 보이시죠? 여기 접합 지점에서 4번째 불연속점. 여기도 여기 지날 때 여기 동시에 접하니까 넷, 다섯 하고 이렇게 5개 불연속점을 만족을 하는 거야. 하지만 얘는 안 돼. 왜냐면 아까 뭐라고 했지? 두 그래프가 이제 교차하는 요 점에서는 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어. GT 함수가. 자, 근데 여기서 불연속점이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어쨌거나 솔직히 이거보다 뭐 조금 더 낮게 올라가든 어떻게 올라가든 간에 그렇게 되면 이제 불연속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안 돼. 그래서 어쨌거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도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고 그냥 올라가더라도 좀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거보다 더 완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 케이스 먼저 보자.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두 그래프의 접합 지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봤습니다. 자, 이 순간 자, 불연속점이 몇 개냐? 만약에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한다면 1번 그래프처럼 올라가게 되면 불연속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발생해서 안 되고, 자, 2번 그래프처럼 지금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이렇게 접하게끔 올라가게 된 경우에는 어때? 자, 그때는 자, 이건 안 되니까 일단 지울게요. 자, 이것도 잠깐만 이따가 보자. 자, 이때는 불연속점이 5개가 나오긴 해. 왜? 하나, 둘, 셋, 여기서 접할 때 여기서도 접하니까 넷, 다섯. 하지만 얘도 안 되는 이유가 두 그래프의 접합 지점에서 불연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제 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냥 또 불연속점이 너무 많아져서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정답은 어디서 발생한다? 꺾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근데 이때 올라갈 때에도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불연속점이 너무 많이 발생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잠깐만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자, 불연속점이 하나, 둘, 셋
쭉 가다가 자 여기서는 어때? 여기서는 이 밑에서도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도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다행히 그래프 접합 지점에서는 연속이야, 교점 개수가. 자 그러나 여기서 접할 때 여기서 또 이렇게 두 개 만나고 또 여기서 접하고, 자 불완속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쌤이 예상했던 대로 어떻게 올라가냐면, 자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연장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접하게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야지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긋고, 이렇게 긋고, 자 얘를 지금 이 순간 불연속점 몇 개? 하나 둘 세 개. 자 그 다음에 이 순간에는 어때? 잠깐만, 얘랑 평행한데. 자 다시 그릴게요. 잠깐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긋고, 자 이렇게 긋고, 자 이 순간 불연속점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자 여기선 어때? 하나 둘 셋 넷, 밑에서도 하나 둘 셋 넷, 이 사이에서도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어때? 연속이지. 그 다음에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여기 이해되지? 넷 다섯, 둘 다 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검정색으로 불연속점,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서 하나, 이때의 t값이 k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접하지. 자 이때가 1이자 k2가 되고, 여기가 두 그래프 접합 지점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k3,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접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x좌표 k4,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잠깐만 저기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조금 줄여서, 자 이렇게 줄여서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갈 때 여기서 또 만나겠죠. 그래서 불완속이 발생할 건데, 자 이때의 x좌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k5 이런 식으로 어때? 두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딱 5개가 나옵니다. 자 이때 k2랑 k3 사이에 p가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K4가 10이다 라는 걸 통해서 식을 세워보자. 자 얘가 10이다 라는 것은 요 점의 X좌표가 10이 된다는 거지. 자 Y좌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플러스 2지. 그럼 여기는 10,12가 될 것이고, 그러면 끝났네. 우리가 이 절대값 함수 Y는 이제, 근데 얘는 양수 부분이니까 그냥 나오죠. A ln x 플러스 b에다가 10,12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12는 a ln 10 플러스 b다 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10,12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1이다. 자 미분하면 x분의 a, x알에 10 집어넣으면 10분의 a. 자 이것이 이제 접선 기울기 1이다. 따라서 a는 10이 나오고, 자 a가 10이면 b는 뭐가 돼? 12 마이너스 10 ln 10 되시죠. 그치? 자 이제 이 AB 값을 이용을 할 거고, 자 P에서 F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지. 그래서 lnx 플러스 3, 자 이 첫 번째 식에다가 P를 대입한 거랑 자 두 번째 절대값 함수 꺾어 올린 부분에 P를 대입한 게 같다라는 식을 세워보면 ln P 더하기 3이랑 꺾여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A ln x 마이너스 P, 즉 마이너스 10 ln x를 P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P. 그럼 12 플러스, 잠깐만 자리가 없다, 10 ln 10 이런 식으로 플러스 10 ln 10 이렇게. 자 그러면 11 ln p는 마이너스 15 더하기 10 ln 10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풀어볼게요. 크게 어렵지 않은 등비급수 문제였습니다. 두 등비수열 a, n, b, n에 대하여 두 급수가 각각 수렴한다. 자 a,n은 당연히 등비수열이고 bn분의 a,n도 등비수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써주기 전에 a는 a 곱하기 r의 n-1승, b는 b 곱하기 얘는 라지 r이라 둘게요. n-1승 이라고 문자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첫째 항과 공비가 전부 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 0이 아니다 써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등비급수 수렴 조건이 스몰 r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다. 여기서도 라지 r분의 스몰 r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b1은 일단 숫자고 bn분의 1, 자 요놈은 뭐야? 요놈도 등비수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 마이너스 공비 라지 r분의 1 분의 초항은 b1분의 b1 돼서 1 되지. 자 이 값이 3분의 4 곱하기 a3분의 a2는 스몰 r분의 1이 될 것이고 b2분의 b3는 라지 r이 되겠죠.
자, 이거 좀 정리해볼게. 좌변을 분모 분자의 라지 R에 곱하면 라지 R 빼기 1분의 라지 R이 될 거야. 자, R 날리고 어차피 0이 아니니까. 자, 얘가 3R분의 4니까 크로스로 곱하면 어떻게 돼? 4 라지 R 빼기 4는 3 스몰 R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AEN 얘 역시 등비수열이지. 자, 그러면 1-0B분의 초항은 A2니까 AR이라고 쓸게요. 자, B1 곱하기 B1인데 B1 하나 따로 빼고 B2분의 B1은 라지 R분의 1이지. 곱하기 자, 얘 아까 등비수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등비급수니까 1-0B분의 초항 B분의 A B 달리고 양변 A 나누고 어차피 A는 0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변이 뭐가 되지? 라지 R 빼기 스몰 R분의 1이 되지. 자, 그러면 크로스로 곱했을 때 결국 1-R 제곱은 라지 R 스몰 R 빼기 스몰 R의 제곱이 돼서 날아가면 결국 두 등비수열의 공비가 역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지 R이 스몰 R분의 1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써주면 양변에 R을 곱해서 이제 뭐 이항식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3R 제곱 플러스 4R 마이너스 4는 0 3R R 2 마이너스 자, R은 정답 3분의 2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라지 R은 2분의 3이 되고 따라서 24 곱하기 스몰 R은 3분의 2 더하기 자, 라지 R은 2분의 3이니까 16 더하기 36 네, 52가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볼게요. 최고차 계수가 1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3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차함수 fx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차니까 또 다른 인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fx가 0이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 1, 3, 알파는 뭐 얘네랑 겹칠 수도 있고 얘네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때는 gx는 그냥 0이래.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분수함수가 된대요. fx분의 뭐 사인 함수. 자, 그러한 gx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야. 자, 거기다가 hx를 곱했을 때 항상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2차 함수 hx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관계없이 항상 부호가 일정하거나 아니면 어때? 부호 변화가 최대 2번밖에 없지. 자, 왜 그러냐면 x축이 자, 이런 데 있으면 부호 변화가 없잖아. 하지만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어때? 이렇게 있게 되면 부호 변화가 있지. 몇 번? 2번.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부호 변화가 없어. 하지만 여기 걸쳐 있으면 부호 변화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는 부호 변화가 최대 2번 있습니다. 많아봤자 2번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두 함수를 곱했을 때 부호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이 곱해지는 g 함수 역시 부호 변화가 최대 2번이 돼야겠죠. 이해되지? 지금 곱해졌을 때 이 hx라는 i는 고작 2차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두 번보다 더 많게 일어나지 않아. 이를테면 뭐 무한번 부호 변화가 뭐 일어나고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곱해지는 함수가 이 gx가 만약에 부호 변화가 무한번 일어나. 그렇게 되면은 항상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할 수 없겠지.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gx의 뭐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gx가 0이 되는 건 문제되지 않아. 왜? 0 곱하면 당연히 이 부등식 만족시키니까. 여기 등호 들어있죠. 그럼 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얘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저 아이를 한번 파헤쳐 볼게요. 쟤는 분자가 y는 sin k분의 파이 x 플러스 a입니다. 자, 이 아이는 이 y는 a를 기점으로 해서 sin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양옆으로 뭐 반복이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분모는 y는 fx야. 자, 얘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1 넣고 플러스 1 넣고 3 넣었을 때 x축을 지나요. 자, 그러면 x축이 있을 때 마이너스 1, 1, 3 등차수열. 자, 이때 x축과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a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 a가 아니라 알파. 알파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뭐 양 사이드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어쨌거나 양 사이드로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겠지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쪽 x축 위에 있는 영역에서 그래프가 마지막에는 그려질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쪽이랑 플러스 무한대 쪽에서는 부호 변화가 없이 항상 플러스로 일정하다는 거야. 누가? 분모에 있는 fx가. 자, 근데 분자에 있는 사인 함수는 어때? 계속 진동을 하고 있거든. 계속 진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x축이 이런 데 걸쳐 있게 된다면 계속해서 무한번 마이너스 무한대 부근이랑 플러스 무한대 부근이 계속해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선 플러스, 이쪽에선 마이너스, 이쪽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해서 부호가 진동을 하지. 자, 그러면 분모는 부호가 일정한데 분자가 계속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기 때문에 이 전체 gx 함수 자체가 그런 식으로 계속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hx라는 고작해서 그 2차 함수를 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호가 일정할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x축이 자 이렇게 밑에 있거나 접하거나 위에 있거나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사인 함수가 부호가 일정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진동하는 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보자. 사인 k분의 파이 x 플러스 a라는 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사인 k분의 파이 x 플러스 a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뭐야?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a거든? 얘마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 자, 이거는 뭐야?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최대값이 1 플러스 a거든? 얘마저 0 이하여서 a는 마이너스 1 이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래서 A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얻은 거야. 자, 그 다음 나조건을 보자. 자, 나에서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가 3으로 간다는 건 절대 3이 아니라는 거니까 gx에서 이 위식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치? fx분의 사인 함수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갈 때 x는 3이 아니니까 자, fx분의 사인 k분의 파이 x 플러스 a. 자, 이 극한값이 64분의 파이 제곱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우린 뭘 알고 있어? 우리는 자, 요 i가 0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지. f3은 0이니까. 따라서 요 i도 0으로 가야 된다. 즉, sin k분의 파이 곱하기 3 더하기 a가 0이 된다. 즉, 이 sin 함수에서 함수값이 0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즉, x축과 접한다는 거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치? 자, 그 말은 뭐야? a는 1이 실제로 되는 거고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실제로 돼줘야 그래야 이제 극소가 이제 x축과 딱 접해서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지. 자, 뿐만 아니라 약간 여기서 이제 로피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얘를 잘 봐봐. 이 극한값이 64분의 파이 제곱으로 존재하잖아. 근데 분모 분자 둘 다 미분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로피탈을 써서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갈 때 f 프라임 x분의 자, 이 애를 내가 hx라고 둬볼게요. h'(x) 이 값이 결국 64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거지. 자, 근데 이 얘가 h 함수잖아. 이 h 함수가 지금 3에서 함수값이 0이라는 건 여기 3이 있거나 아니면은 x축이 이렇게 위에 있어가지고 여기 3이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서나 3에서의 미분계수는 무조건 0이지. 그러니까 h'3은 무조건 0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f'3이 똑같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fx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된다. 여기서는 그냥 뚫고 자, 여기서는 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3이 뭐니까? 0이니까 이 그래프가 바로 f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면 우리는 fk만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이제 k를 구하러 가보자. k는 아까 이제 요 자리에 있었고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sin k분의 3파이 플러스 a가 0이었잖아. 근데 만약에 a가 1이면 이때는 어떻게 돼? sin k분의 3파이 플러스 1이 0이 돼서 얘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치? 얘 자체가 마이너스 1이다. sine이 언제 마이너스 1이냐면 2분의 3파이일 때.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k 값이 6이 되는 거야. 맞나요? 잠깐만. sin k분의 3파이 플러스 1이 0이다.
그러니까 sin k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다. 맞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a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이다. 이때는 어떻게 되지? sin k분의 3파이 플러스 a가 플러스 a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지. 얘가 0이 돼서 이 자체가 1이 된다. 이 자체가 1이 된다. 그럼 언제 1이 되냐면 바로 잠깐만. 2분의 3파이면 얘가 2네. 얘가 2고 그 다음에 사인 값이 1이 되는 경우는 2분의 파일 때니까 얘가 6이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이때는 k 값이 2고 이때는 k 값이 6 이렇게 자연수 k 값이 막 유한하게 나와요. 자, 그 상태에서 a는 과연 1이 될 것이냐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냐. 자, a가 1이 되게 된다면 그래프 자체가 얘가 이제 0 이상이어서 이런 식으로 양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맞지. 왜 그러냐면 자, 이런데 3이 있어서 3 근방에서 양수가 된다는 거거든. 근데 fx도 3 근방에서 어때? 양수지. 그러니까 이제 양수분의 양수가 돼서 64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양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사인 함수가 x축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런 데 3이 있고 사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거거든. 그럼 3 근방에서 마이너스야. 그러면 분자가 마이너스고 분모는 3 근방에서 무조건 플러스거든. 그러면은 이 값이 음수가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64분의 파이 제곱은 양수니까. 자, 따라서 이 검정색 그림처럼 그려진다는 것이고 a는 1, k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fk 쓰고 끝내자. 자, fk는 f2가 될 것이고 아까 f식이 뭐였지? f식은 다시 한번 써볼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었지. 자, 대입하면 3, 1, 마이너스 1의 제곱. 네,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